그룹에선 양궁장에서 총불이나 학대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 세개동이 모두 타면서 돼지 1,800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선 1톤 화물차가 유황 첨배 요금소를 지나다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특검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부여했습니다. 비상기업 선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했다는 겁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특검이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부여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부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실제 작전 실행으로 국가 안보에 위해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비상계엄과 연장선에 있는 사건인 만큼 앞서 진행된 내란 재판 두 형량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무인기 작전은 국민과 국가를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말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속 여건이 맞지도 않는 그냥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입니다. 일반 이적 재판은 그동안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이뤄졌는데 오는 6월 12일 열리는 선고 공판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경찰이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강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강 의장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부 강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검찰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사기적 부적거래 혐의와 관련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대동을 건 겁니다.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강 의장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름 자신했던 경찰은 일단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검찰의 자세한 판단 사유를 파악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 의장이 투자자들을 속여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부당이득이 1,900억 원대에 이를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강 의장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기업 공개 직후에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을 바꾸는 등 핵심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없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결정으로 이미 1년 4개월여 동안 끌어온 경찰 수사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 19일 행정실수로 소년제전 출전이 좌절된 승마 유망주의 사연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억울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며 체육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증 체계와 구제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승마 유소년 국가대표를 포함해 행정실수로 인한
이번 사태는 종목단체와 체육회의 다단계 검증 체계가 형식적인 확인에만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백한 행정과실이 입증되더라도 선수를 즉각 구제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 이 스포츠 현장에서는 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선수들이 무죄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마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혼선을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람의 실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등록 명단을 검증하는 기관을 규정화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고도화해 인적 오류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AI 시대에 발맞춰서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좀 선진화된 정보화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행정 실수가 선수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당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처음과 첫날인 다음 달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에 다음 달 21일 오후 1시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송파업 계획과 참여 의견을 공개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선거적 상한 폐지 제도화를 촉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이른바 숨쉬는 항아리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는 전통 증류주 이야기입니다. 오정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도자기처럼 생긴 황토색 공기 항아리 수십 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전통 소주를 숙성시키고 있는 건데 윤약을 바르지 않은 이른바 숨쉬는 항아리입니다. 결국 뭐냐면 공기가 더 왕래를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입자가 작은 데서 공기와의 접촉을 많이 해가면 술 자체가 부드러워요. 이 거친 맛을 잡아주는 숙성이 잘 돼요. 잘 익은 전통주를 두 번 증류해서 이 숨쉬는 항아리에서 1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치면 알코올 농도 53도의 고급 증류식 전통 소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는 그 방식을 상압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상압을 해가지고 동등내기를 이용해가지고 술을 증류하는데 이렇게 만든 전통 증류 소주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출시했는데 당일 모두 완판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5개 항아리 가격은 77만 원 정도인데요. 일반 항아리 가격보다 두세 배가량 비쌉니다. 이 전통주 제조업체는 100% 국내산, 더 정확하게는 홍천 지역의 농산물만 사용합니다. 쌀과 누룩 그리고 청정, 약수 이 세 가지로만 전통주를 담그는데 인공甘미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즘 과일 생산에서 의뢰가 되는 쌀 그리고 그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주를 만들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그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이 양조장에서는 연간 12톤가량의 쌀을 사용하고 있는데 홍천 지역 내 농가와 전국 계약 체결을 통해서
시간적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95% 이상의 정확도로 모기의 종류와 개체수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특히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 등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울산 평화당 국가정원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도에 우선 설치됐고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철새, 곤충 등 폭력을 다양성을 가진 태화강 국가정원 내에 AI 모기 객체 설비가 설치됨으로써 모기와 그 대문제 특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지난달부터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지난 8일 일본 뇌염 4개 모기인 작은 빨간색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주 빨리 나타난 건데 이상 이유로 인해 발견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상에서 모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매년 70만 명 이상.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 1위가 바로 모기입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모기 발생 시기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방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나경원입니다. 이번 주말엔 곳곳에서 봄 기온이 느끼기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지난 주말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요 시간도 그만큼 더 증가할 텐데요. 그중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1시간 20분, 서서울에서 목포까지는 2시간가량의 여유 시간을 더 두셔야겠습니다. 목포까지 가는 길 서해안선의 경우 오늘 이른 아침 오전 8시쯤에 정체가 정점을 찍을 텐데요. 경기권 대부분의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현재 65번 부산 울산선에는 사고 지점이 있습니다. 울산만